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E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루베리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EM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누구는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EM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점들을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서 근거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했으면은 더 좋을 텐데,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사용하고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비료 장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효과 없다고 다 말씀하시고, 둘째는 블루베리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 중에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미생물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선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사용을 하면 이제 환경이 pH가 산성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미생물들은 아마 전체 한 20%도 안 될 거예요. 미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산성 토양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진달래 분균, 이것도 미생물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뒤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유황을 살균제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유황을 뿌렸을 때 유황이 분해가 돼 가지고 토양을 산성으로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분해가 해줘야 돼요.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유황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건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첫째, 일단 말이 안 맞죠? 유황은 산성인데 어떻게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의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유황을 분해시킬 수 있는 환경에, 산성 토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이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유황을 분해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블루베리로 다시 올라와 보면 진달래 분균이 이런 원리로 산성 토양에서 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블루베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된 건데요. 블루베리를 이제 농가 중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유산균 쓰시는 분들 계세요. 유산균도 미생물이에요. 일반적으로 블루베리한테는 유산균이 좋다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미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EM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 EM이 정말 이 환경에서 살 수 없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EM의 pH가 과연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들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EM을 보관을 하는 그 용기에 담아놓을 때는 pH가 제가 알기로는 3점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산성에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고, 블루베리를 키우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가 EM을 직접 받아와서 리트머스지로 찍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H가, 리트머스가 정확도가 뭐 떨어진다고 해도 pH가 대충 한 강산이다 약산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트머스지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3점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산성 토양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왜 효과가 없다고 그러냐?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 사용했던 농가들은 나는 효과 정말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농약을 비료 파시는 분들은 절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EM을 사용할 때 특정한 목적을 딱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목적은 뒤에 잠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왜 포커스가 중요하냐? EM은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얘가 비료의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진달래 균균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블루베리가 산성토양이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산성에서 죽지 않으면서도 뿌리를 잘 감싸서 보호를 해줘요. 미생물의 역할이 이거거든요. 뿌리 주변을 잘 감싸가지고 균들이 침투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병해충에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달래균균이 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체내로 이동을 할 때 그 흡수율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동률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착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농약을 쓸 때. 전착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미생물이 뿌리에서 양분을 더 잘 흡수를 해서 몸통으로 더 잘 보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서 좋다고 막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거 써보니까 좋아요 이러니까 왜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정말 잘 자라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비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더 흡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자라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비료만 줬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미생물만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생물만 줬을 때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료가 훨씬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비료가 영양소니까, 영양소를 공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건데, 왜 농민들은 효과가 있냐? 비료를 같이 쓰잖아요. 미생물을 같이 써요, 비료하고. 그러니까 비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나겠죠. 흡수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비료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비료의 영양소를 좀 더 빨리 흡수를 많이 손쉽게 해서 나무로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건데, 효과가 있는 이유는 미생물 자체가 작물을 잘 자라게끔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잘 뿌리로 흡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쓰는 분들은 효과 좋은데 이게 이래서 EM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을 사용을 할 때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EM이 보조적인 역할이지 EM 자체가 작물의 성장을 막 이렇게 가중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빨리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EM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 저는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EM을 사용할 때 첫째는 뿌리의 활착이 더 잘 돼요. 뿌리의 활착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뿌리가 점점 더 빨리 퍼지니까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뿌리의 활착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EM을 쓰는 거고, 또 하나 쓰는 이유는 EM은요, 병해충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충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충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EM은. 살충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해충이 낳아놓은 알을 이 EM이 갉아먹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 부화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또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초균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선
살충작용도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병해충이 좋은 줄 알고 고초균을 쓰잖아요. 근데 고초균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살균제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메주에서나 청국장에서 나오는 그 고초균은 바실러스균인데, 이 바실러스균이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살충작용을 하는 거는 바실러스 서틸러스균이라고, 튜링겐시스균이에요. 바실러스 서틸러스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초균이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균이라고, 이게 살충작용을 하는 건데, 고초균을 전부 다 우리가 살충작용이 잘 되는 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살충제 중에 BT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균이라고 해가지고 BT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BT균이 고초균 중에서 이 BT균이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균이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하고 무조건 다 쓴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고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쓰시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했다가 어떤 분이 좀 버럭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EM을 쓸 때 몇 배로 희석을 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500배 정도 희석을 하거든요. 몇 배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러니까 정말 그렇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맨 땅에 EM을 뿌리잖아요. 원액 뿌려도 괜찮아요. 작물이 없으면 원액 뿌려도 괜찮아요. 이 EM이 왜 그러냐? 첫째, EM은 자외선 받으면 바로 죽어요. 둘째, 뿌려놓는다고 해도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해도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린다고 해가지고 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배율을 잘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EM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건데,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에 퇴비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퇴비 뿌리고 EM 확 뿌려보세요. 그러면 2, 3일 내에 곰팡이가 하얗게 핍니다. 그래서 EM을 쓸 때, 퇴비를 뿌리고 EM을 쓸 때는 퇴비 뿌리고 EM 뿌리고 곰팡이가 하얗게 피면 그때 로타리로 갈아야 돼요. 그냥 뿌리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하얗게 폈을 때 갈아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 쓰시는 분들 중에,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들 중에 유박 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써라 마라를 떠나서 이제 EM하고 관련해서 이 유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박을 뿌리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벌레가 꼬여요. 그런데 유박을 뿌려놓고 EM을 같이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유박이 분해가 빨리 돼요. 그리고 곰팡이가 하얗게 핍니다. 그리고 냄새도 적게 나요. 그래서 벌레가 덜 꼬입니다. EM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 EM을 쓰잖아요? 그러면 유박이 분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박이 보통 빨래야 한 달 후부터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최대 한 3개월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게 기간이 더 짧아져요. EM이 분해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박 사용하시는 분들은 EM을,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EM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EM의 분해를 빨리 해서 EM의 효과를 유박의 분해를 빨리 해서 유박의 효과를 빨리 볼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EM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EM을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모스 얘기가 좀 있어요. EM을 쓰시면, EM을 쓰면 EM이 피트모스가 유기물이니까 피트모스로 분해를 해서 피트모스가
뭐 양이 적어진다, 아니면 피트모스 입자가 굉장히 고와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입자가 고와질 수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트모스가 줄어드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5년 동안 쓰면서 피트모스 이제 화분을 만들어, 저는 백제부니까 화분을 만들어 놓고 묘목을 딱 심어 놓으면 피트모스가 쭉 가라앉아요. 가라앉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뺑 둘러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먼저 이렇게 좀 주저앉겠죠? 그런 현상은 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이 피트모스가 땅이 다져지는 것처럼 딱 다져진 상태에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식재를 할 때 피트모스를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제가 5년 동안 EM을 쓰면서 피트모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충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 피트모스가 적게 들어있는 화분은 피트모스를 좀 많이 넣어놓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EM이 영향을 미쳐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좀 더 나무를 더 잘 크게 해주기 위해서, 보면 피트모스가 아주 조금 쌓여있는 거하고 높게 쌓여있는 거하고 자람새가 틀려가지고 제가 피트모스를 보충하는 거지, EM 때문에 피트모스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는 저는 느껴보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자기가 썼는데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처음에 물을 먹고 피트모스가 화분에서 다져지면서 축 내려앉았을 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EM이 피트모스를 완전히 분해시킨다 하는 거는 솔직히 안 믿고, 그리고 피트모스 뿐만 아니라 유박 같은 것도 다른 비료들도 분해를 빨리 시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주기가 조금 짧아진다는 점, 효과는 빨리 보겠지만 주기는 지속 시간은 좀 줄어든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원액을 살포를 하든 배율을 더 많이 쓰든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작물에 그냥 밭에다 뿌리는 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미생물 여러 가지를 섞어 쓰잖아요. 저도 이제 EM에다가 가끔씩 이제 광합성균, 클로렐라 이런 거 섞는데 미리 섞어두진 않아요. 미리 섞어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생물도 결국은 균이잖아요. 그럼 서로 각자의 다른 균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센 놈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안 되고, 사용할 때 바로 쓰세요. 사용할 때 섞어서 그냥 바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주를 줄 때도 희석 배율보다 조금 더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옆면 시비만 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관주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대1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500대1로 줬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옆면 시비,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옆면 시비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작물이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율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그 돼 있지 않은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상태든 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 때문에 내가 EM을 준다고 해도 그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EM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EM의 지속 시간이 빨리 죽기 때문에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미생물이 계속 거기에 공급이 돼서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이 돼야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몇 번씩은 살균제로 관주를 해버려요. 저는 살충제도 쓰지만 살균제로 관주를 해줘요. 그렇게 해주면 뿌리에 있는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의 증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환경이 좀 안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면 살균제를 써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야 그럼 균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균제를 쓰고서 균이 없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흡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균이 없어도 뿌리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으면 그게 좀 더 좋아지는 거고, 뿌리가 죽지 않는 한 살균제를 써서 미생물을 다 죽였다고 해도 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미생물이 꼭 있어야 되지만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은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를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살균제가 효과가 충분히 끝나야 되겠죠? 아니면 굉장히 약해지든지, 그런 다음에 EM을 거기다 바로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다른 균들이 없기 때문에 EM이 정착해서 거기에 EM의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균이 없으니까 EM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토박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EM을 효과가 있다 없다 그냥 누가 좋으니까 무조건 막 쓰더라 따라서 써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EM을 쓸 때는 내가 어떤 균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EM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논문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균을 사용했는지를 봐야 돼요. EM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균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논문마다 보면 내가 쓰는 EM은 보통 이제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EM은 그 논문에서 말하는 EM은 전혀 다른 균인 거예요. 다른 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걸 EM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이러기 때문에 EM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 효과를 봤으니까 나도 저 효과를 봐야지가 아니라 이 효과를 봤으면 그 연구에 사용된 균이 어떤 균인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균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논문들을 보면 다 막 EM에 어떤 효과가 막 있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딱 제 거랑 비교를 제가 쓰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닌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또 문제가 나중에 또 썼더니 저 논문이 저렇게 해갖고 썼더니 효과는 걔볼 사기만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균이 어떤 균을 사용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EM을 사용할 때는 EM을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 배율은 연면식은 꼭 지켜야 되지만 관주는 조금 더 줘도 되고, 맨 땅에 그냥 놓을 때는 원액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EM은 살 수 있는 기간이 직사광선 맞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꾸준히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원래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던 EM 그 미생물들이 내가 투여한 EM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투여한 EM이 더 세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M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이런 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M을 사용하면서 득을 봤으면 봤지 이제 손해를 본 거는 없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피트모스를 굉장히 많이 분해를 시킨다?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EM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